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2대 전라남도 의회가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전라남도 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12대 전남도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서동욱 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 12대 전라남도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밝혀주시죠. 우선 12대 전라남도 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200만 도민들 그리고 특히 우리 순천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이제 제가 4대 때 순천 시의원부터 시작했으니까 200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이제 지방 정치를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큰 12대 도의회입니다. 무엇보다도 30대, 40대 젊은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뭐 정의당, 진보당 같은 이제 진보 쪽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보수 쪽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이 다양한 색깔의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 어느 때봐도 좀 젊고 역동적인 그런 의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2대 전남도 의회 원구성도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에 나섰는데요. 의회 구성을 살펴보니까 정원 61명 가운데 56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이 된 데다 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이 됐더라고요. 이를 두고 좀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견제와 감시를 잘 할 수 있겠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죠. 이 원구성 이후에 이제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1명이 정원인데 56명 한 프로테주로 따지면 92% 정도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경제도 좀 독과점이 안 좋지만은 정치 영역도 독과점이 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남의 또 정치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 이후에 이 소수 정당들, 그래서 진보당,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무소속까지 해서 이런 분들 의원님들 그 애결이나 상임위 배정에서 나름대로 좀 배려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전남 정치가 저도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과점의 문제들이나 이런 지역민들의 다양한 이해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전까지는 이제 10대, 11대 전반기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 없이 했는데 저희도 당인이다 보니까 당의 이제 지침이 이제 당내 경선을 거쳐서 원구성을 하라는 전 지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침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해 나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여성 의원들이 있는데 의장단이나 또 상임위원장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 말씀, 그런 걱정들, 그다음에 그런 말씀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보다는 좀 많이 여성 의원님들이 예전에 9대, 10대 때는 한 자리 숫자에 이제 그쳤는데 지금은 거의 한 20%에 육박하게끔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좀 들어오시는 이런 현상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언젠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여성 정책 포럼하고 이제 우리 도의원, 여성 도의원들 당선자들 해서 10분 같이 좀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로 이 성평등 지수라는 좀 지표가 있습니다. 매년 좀 발표하는 건데 우리 전남이 이제 성평등 지수에서 어떻게 보면 최하위권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가 지표 중에서 제일 꼴찌가 의사결정 지표입니다. 의사결정 지표라는 것은 뭐냐면 여성이 전남이나 아니면 각 조직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광역군이나 이 도의원들의 비율, 그다음에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이제 전남이 현저하게 좀 낮다는 이런 결과인데 말씀 주신 대로
애순 한 분 중에서 10분의 의원이면은 뭐 비율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하면은 이제 10분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뭐 비율적으로 보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입성을 하시는 것이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기 이제 이 준비하시면서 여성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요구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좀 수기의 과정들을 거쳐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좀 수기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여러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권한이 강화됐다는 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뭐 일단은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인사권 독립이나 이게 의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좀 강화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은 신분이 이제 본청이고 뭐 의회에 좀 발령이 나더라도 실제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청에 가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의회의 의정 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 중심이 좀 되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이 좀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이제 지방의회 의장한테 이제 인사권이 이제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독립성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아직 과도기적인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초에 임용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도 있을 거고 이제 징계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과정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 의회 내에서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시스템 자체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청하고 이제 인사교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정책 지원관들도 이제 본청에서 임용을 하는 어떤 이런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정책 지원관 정도는 임용을 의회에서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회 내에서 이제 그런 준비들을 좀 차근차근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년 차니까 앞으로 이제 의회 내에서 그런 어떤 역량들이나 시스템들을 좀 구축하다 보면은 의회 자체의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전문성들을 확보하는데 좀 진밀보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좀 겪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이 제도의 한계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희 도의회 정원이 의원님들이 61분인데 지금 현행 법상 2분의 1까지 밖에 이렇게 조직을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는 4분의 1, 이제 내년에 되면 이제 2분의 1이 됐는데 지금 14분이 좀 채용이 돼 있고 내년에 이제 16분을 채용을 하더라도 30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의원들은 61명인데 의원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은 30명, 2분의 1에 그치다 보니까 많은 한계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례 출신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출근하는 데만 해서도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출근 시간이. 그다음에 지역도 넓고 이동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 활동대로 하지만은 또 지역구 또 활동들도 해야 되는데 뭐 같이 좀 비교하기는 좀 그러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9명이나 보좌 인력들을 가지고 보유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도의회에서도 도 예산이 아마 11조, 12조 되고 교육청 예산도 5조, 17조 정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민들, 도민들이 그 요구들이 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에 부응을 해서 좀 대응을 하려면은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 지원관은 좀 보장이 돼야지만이 성실하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 17개 광역시도 이제 의장협의회가 있는데 시도의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 지원관들이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좀 촉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현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남의 최대 현안이라고 한다면 인구 감소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지역 소멸 위기로도 이어지는데 네.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같은 이러한 계획들을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지역 불균형을 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지금도 네. 지역이 어렵고 수도권 집중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제외되는 요인들이 많은데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우려가 좀 크죠. 네. 저희들 11대 의회에서도 뭐 인구 소멸이나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건의안도 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 소멸 기금도 좀 적립이 돼서 뭐 4년간 우리 도가 한 1,800억 정도 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뭐 SOC 투자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문제는 이제 전남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군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출산 장려금, 애 낳으면은 뭐 1,0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이렇게 이제 출산 장려금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구 소멸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시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역 소멸이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시군의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오면은 귀농 귀촌을 하기 좋은 뭐 정주권을 만들겠다. 네. 우리 시에 오면은 애들 보육이나 교육하기 좋은 뭐 시를 만들겠다. 우리 동네로 오면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겠다 해서 네.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그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 경쟁력의 요체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시군에서 지자체마다 그런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들이 좀 발굴을 하고 말씀을 주시면은 네. 저희 도나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게 좀 네. 지역의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우리 전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이 전남권 의대 유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전남권 의대 유치에서는 도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계획이 구상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저희들 폐회했는데 임시에서 전남 뭐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특위로 했는 특위는 이제 제한적이고 네. 그래서 특위보다는 더 확대된 이제 22개 시군의 도의원님들 한 분씩 하고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만장일치로 이제 전남도 의대 네. 유치 대책위원회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뭐 일단 뭐 도민들의 총의들을 모으는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도민들 대토론회나 국회, 뭐 대통령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이 중앙부처를 좀 설득하는 이런 네. 과정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의대 유치 문제는 도민들이 이제 분노할 일이거든요. 실제로 17개 광역시도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가 지금 전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의대 유치는 의대 문제는 도민들의 그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병원들은 실제로 뭐 공급이 충분한데 3차 병원이 필요한 것은 위급하고 좀 생명이 이 위중한 이런 네. 환자들을 골드타임 내에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도권에 오고 가면서 쓰는 비용을 떠나서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의대 유치만큼은 이번에 저희 도의 차원에서 최소한 내년 내후년 총선 전까지는 네. 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도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동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겠다 자임을 하고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의대 유치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네. 이렇게 일과대학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대응책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렇게 산적한 현안 해결과 또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행부와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신가요? 뭐 일단은 뭐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단체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네. 저희 이제 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다 보니까 뭐 상생과 소통 협치 문제들은 큰 또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이 좀 처한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예전과는 다른 여건이거든요. 네.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뭐 어렵고 도민들 삶 구석구석 어디 한 곳도 좀 편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물가 문제, 환율 문제, 금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민 경제 코로나로 근 3년간 소상인들 고통도 심하고 그다음에 쌀값 폭락돼 가지고 이 농도인 전남의 농민들도 시름도 좀 깊어가고 그래서 22개 시군 전체를 보더라도 어디 편한 구석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을 못하고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정책인 환경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저희들이 11조 시대를 열었는데 이 11조 시대를 좀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들도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그래서 네. 전남이 처한 이 대내외적인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집행부하고 좀 협력할 부분들은 최대한 협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도 하면서 또 네. 문제 제기할 것들은 꼼꼼히 좀 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와 협력은 네, 하지만 네.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꼼꼼히 하겠다라고 네. 하신 것 같고요. 네. 이제 집행부와의 소통만큼이나 중요한 게 네. 바로 현장의 목소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민들의 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12대 도의회는 도민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건가요? 도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이런 의제들, 이런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민들과 공청회나 토론을 반드시 좀 거치게끔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최소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 속에서 도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좀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의 의견들이 더 폭넓게 도정에 이제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간담회나 또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네. 도민들의 의견을 좀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의장님께서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의장님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네. 의원들의 역량도 또 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만큼 전문성도 요구가 되는데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제 네.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의원들 역량의 문제들이나 전문성 이런 뭐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기초의회도 경험을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나 각자의 영역에서 좀 전문성이나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좀 12대 의회를 좀 운영을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의회 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연차회도 있고 지방의회 아카데미도 있고 국회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해서 개별 의원님들의 좀 전문성들 쌓아 나가는 어떤 교육 훈련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좀 제공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의회 내에. 그래서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문제나 남도 관광을 연구하는 모임. 그래서 여러 가지 11개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의원님들이 한 2개 연구단체에 가입을 하셔서 상임위 활동과 무관하게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나 네. 본인 지역구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도정에 필요한 부분들에서 일상적으로 연구단체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연구의 성과물들은 조례 제정을 하고 예산 확보하면서 도정에 좀 반영을 하다 보면은 의회 전문성이나 의원들의 역량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욱더 좀 강화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는 의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네. 각오까지 덧붙여 주시죠. 저는 200만 도민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존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도민들이
바라는 의회의 상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의회를 좀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 12대 의회 우리 도민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 의회 서동욱 의장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